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로 여러분들이 막 평을 써주고 계시는데요. 자, 어느 후보가 잘했는지 뭐 이름으로도 또 기호 순으로도 의사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자, 2시간 동안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도 제가 이제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신인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네. 자, 신인구 변호사님 네.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2시간 동안의 토론.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대한민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보는 겁니다. 각 네, 당의 네, 대표 네, 선수로 나왔으니까요. 어떤 후보는 딴소리만 계속 하고 있고 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네. 또 한 후보는 글쎄요, 뭐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게 네. 시작하면서 뭐 무난하게 토론한 분도 있고 또 한 후보는 시비와 조롱 네. 그리고 왜곡을 일삼다가 가는 분도 있고 또 한 후보는 그래도 지금 차기 유력한 대통령으로 네. 거론되시는 분이 네. 그래도 상당한 또 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 힘들게 네. 토론을 잘 이어가신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익명성으로 한번 먼저 그래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정호 교수님은 이제 우리 박정호 기자랑 동명.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박정호 앵커님. 박정호 우리 기자는 저 낮에 현장 취재하느라고 예. 지금 녹초가 되어 있는데. 예. 네. 자, 우리 박정호 교수님, 네, 예. 이제 경제 분석가이기도 하신데. 예. 네. 그래도 이제 곧 사회와 정치 분야도 하겠지만 경제 분야를 우선한 건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네. 그만큼 오늘 토론의 내용도 알차게 보셨는지 혹시? 저는 솔직히 좀 네. 실망을 많이 아셨어. 했죠. 예. 이게 왜냐하면 토론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네. 경제가 워낙 하나하나가 중요한 아젠다인데 뭐 하나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뭔가 하다만 듯한 느낌이 많은데요. 좀 네. 저는 익명이 아니라 네.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네. 먼저 민주노동당의 권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이나 그 동안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참 소수 정당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정당이라는 게 어떤 자신들을 대변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슬로건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네네. 싸운다, 조공, 뭐 품격, 세계 노동자와 함께 레드 카드를 보낸다. 네네네. 사실 우리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건 좀 더 구체적인 거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언론에서 그동안 소수 정당이라서 비춰주지 못하다 보니 메시지를 던지려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사실 젊었을 때 우리가 그분이 그 노동운동 하셨던 그 형격한 공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국가 지도자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대담이라면 네.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어떤 성찰들이 녹여져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했었을 텐데 저 뭐 이게 뭐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오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읽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그렇다는 건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가 어떤 그 아젠다에서 그립감을 발현하지는 못한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해서 화려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눌변이더라도 이거의 본질은 뭔지를 또박또박 그냥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말이 막히는 것들이 좀 많이 네.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와서 네. 뭔가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네. 뭐 이것도 제가 추격자 입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추격자들은 점수를 득해야 되니까 네. 좀 전체 풀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거, 또 약간 극단적인 비유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을 고려했었을 때 논의 자체가 참 너무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차라리 이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여기 올 때까지 다 적어왔거든요. 네네네. 분초별로 다 적어왔는데 네. 차라리 이준석 후보는 뭐 추격자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막 하고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막 하는 형태로 했으면 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일괄해서 쭉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오히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권영국 후보 아까 얘기를 하셨고, 자 이재명 후보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시작 발언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틀만 던지셨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일자리, 민생, 뭐 중국 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민생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시작 발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 따라온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통상 압박 때문에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외국에서 공부한 자기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만요. 예.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아, 더 예, 들어갈 예. 테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예.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1, 2, 4등이 다 돼 있어요. 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예. 점수가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저는 1점이라도. 아니 1점이라도 더 올라간 사람은 전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즉 김문수 후보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제가 사례 보태자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써준 얘기를 읽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용이 표피적이고 그냥 나열식의 단어를 떠듬떠듬하는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전 점수를 좀 많이 잃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참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이제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남 비판을 위한 내용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미스냐면 결국 자기 얘기를 해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띄워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막 거의 KO식으로 네. 거의 실신시킬 정도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워낙 준비가 잘 돼 있다 보고 또 시간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네. 그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원사이드한 토론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은 하는데 약간의 극단화 내지는 네. 왜곡, 어떤 조롱, 시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는 네. 자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이 시간장 때. 그리고 아까 중반 넘어가니까 이준석 후보는 거의 지워졌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네. 한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서서 저기 벌 쓰고 있나 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존재감이 없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권영국 후보는 뭐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은 데다가 이번에 조금은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는 내용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 내지는 조금 더 마음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 정하신다면 네. 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는 토론 환경이었다. 전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할 때 역시 비호감 1등이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근데 또 이제 평소에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들어봐야 되겠네. 저는 이제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저 카메라 비춰주시면 네.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냥 얼굴이 하얗고 네. 그냥 말 톤도 네.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준석 후보 보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볼터치를 한 게 아니라면 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굉장히 그래요. 눈에 오늘 들어왔고요. 웃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직돼 있고 말도 좀 원래 빠른 데다가 좀 더 상기된 상태에서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네. 나가는. 그러니까 저거는 심리적으로 분석하자면 굉장히 뭘 벼르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 질문이 1점이라도 더 얻은 후보가 누구냐 했는데 거기에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라는 이준석 얘기? 후보는 오늘 토론으로는 저는 조금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자, 보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누굽니까? 1점이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 저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대로 거, 유지됐다. 예, 그거 말고는 자, 그 얘기는 예. 이재명 후보도 특별히 잘한 건 없다. 아니 잘한 게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중요하게 네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가 네. 왜곡된
왜곡되거나 극단적인 형태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 문제 그럼 뭐 청년들 일자는 없애라는 네네네. 얘기입니까? 아니면 4.5일제 양당 언제부터 하나요? 책임으로 그렇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30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걸 던지기만 하고 답변을 할 기회를 안 주면 뭘로 득점을 하고 뭘로 실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할 자세가 아니라 그렇죠. 시비 걸고 그냥 들어가기 이거는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소수 정당인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맥락 때문에 뭐 네. 점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뭐 항공 정책을 얘기하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엘리베이터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오늘 워딩을 이렇게 한마디로 분석하면 네.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지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중간에 갇히면 어떡합니까?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네, 네. 항공 정책을 논하거나 네. 엘리베이터 정책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저는 중간중간에 그냥 묘미처럼 한 번 정도 이렇게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매 사안 민생 경제 산업 정책 뭐 할 때마다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서 어떤 모순점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쓴 건 알겠는데 네. 경제라는 게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저에게는 가장 실망스러웠던 대목이 네. USDT하고 USDC. 아, 그 뭐 차이가 코인 있나요? 얘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네. 그거 아닌 분에게 너 이 분야 모르냐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토론의 격은 좀.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의 토론은 가장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전당대회 같은 데 보면 네네. 서로 지식 자랑하는 경우 있어요. 뭐 지식 네네. 배틀처럼 네. 뭐 최저임금 뭐가 어느 지역에 뭐가 뭐 얼마인지 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네. 대파 한 단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냥 대파 사러 갔을 때 가격을 보고 다 인지하는 수준의 네. 건데 마치 이런 개념이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꾸 지식을 측정하는. 근데 그거는 불공정 경쟁인 게 본인이 출제자고 본인은 답을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는 뭐 네. 아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 네. 알아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자리는 골든벨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의 현황에 대한 문제 진단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 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비전을 제시를 해서 네. 국민들이 아 김문수 후보는 이쪽 방향으로 뛰는구나 이준석 후보는 아 저쪽 방향으로 뛰는구나 네. 이런 걸 비교해가면서 아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지연말단으로 가가지고 극단과 어떤 왜곡과 시비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토론이 토론답지 못했던 한계가 좀 있었다.